간결이나 하이라이트를 연출해야 되는 영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취향에 맞진 않지만 그래도 좀 자주 보는 거라고 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은 요리 콘텐츠라던가 아니면 이제 생활한 어떤 셀링 팁 같은 것들을 좀 찾아보는 편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영상들 가운데서는 조회수나 이게 또 주목의 문제이다 보니까 그렇겠죠. 상대적으로 좀 유해한 콘텐츠도 많다는 지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부정적인 반응조차 조회수와 관심이기 때문에 무반응보다는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노리면서 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조회수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악이나 이제 동물을 이용하는 영상에 상당히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흥미로운 영상을 연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동영상이 알고 보니까 고양이를 얌전히 하게 하려고 수면제를 썼다거나 하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좀 많이 비판을 받기도 했었어요. 네, 그런가 하면 흥미로운 장면 연출을 하기 위해서 자원을 낭비하는 환경 파괴적인 모습도 자주 보이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그렇군요.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쇼팡 동영상을 이미 다 보셨어요? 즐기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나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오늘 근데 비판이라고 해서 근데 저 사실 좀 열심히 보는데 생각 좀 하기는 했는데 내 자신을 한번 물어보는 거죠. 뭐 이게 저도 우연히 보게 되더라고요. 걸려서. 항상 이제 뉴스반지에서 좀 자기 반성을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솔직히 뭐 즐긴다고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일단 습관적으로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표현이 맞네요. 네, 이를테면 예전에도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에서 원래 이제 사진이 24시간만 업로드되는 이제 스토리 기능이라는 것이 이제 없었다가 생겼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 이전에는 사실 굉장히 상상이 가지 않는 기능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사실 저도 특별히 막 재밌거나 이것이 유익해서 본다기보다는 그냥 습관처럼 이제 키쇼핑을 접하고 나서는 이제 한 10분 되는 영상을 보기가 좀 힘들고 점점. 네, 그게 아니면 엄청나게 계속 넘기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바쁘다 보니까 어떤 영상이나 콘텐츠를 길게 좀 진득하게 보려는 시간이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예전에도 사실은 코로나 초반에는 사실 OTT 같은 것들이 굉장히 수요가 늘었었는데 사실 쇼핑이 등장하면 조금 인기가 좀 하락세가 된 추세들이 있거든요. OTT는 대부분 이제 1시간 이상의 긴 영상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럴 때 좀 어떤 선생님들의 수요라는 것이 좀 아무래도 쇼핑에 계속 맞춰지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습관적으로 보게 된다. 저도 좀 쉴 때 잠깐씩 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하면서 보다 보니까 먹고 싶어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 저도 이 영상을 즐긴다기보다는 SNS에서 이제 한번 크게 유행을 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오는 습관이 됩니다. 이게 이제 추천이 뜨거나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계속 뜨기 때문에 어쩌다가 이제 계속 눌러보게 되면은 그걸 이제 계속 보게 되는데요. 이게 가끔 처음 유행할 때부터 친구들하고는 야 요즘에 이런 게 유행을 하는데 왜 재미인지 모르겠다.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보다. 그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이게 요즘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것보다 아니 벌써 세대 차이. 굉장히 빨라요. 이제 디지털 환경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제 30대가 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모든 것이 조금 많이 파편화가 되거나 너무 일부만 편집돼서 맥락이 사라진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맞아요. 그 15초짜리 하나를 찍기 위해서 동원되는 주변 환경이라던가 상황이 생각이 되면은 그렇게 좀 재밌다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문제는 저한테는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하면 이거 뭘까? 어디에서 이런 대목이 나온 걸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 시장이 지금 이제 커지니까 아무래도 생산자이자 또 수용자가 되는 게 더 젊은 세대들이 많아질 것 같고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봐도 그들에게 혹시 미치는 지금 이제 습관이라든지 이런 얘기해 주셨고 맥락을 모르는 파편화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이것도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좀 실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이야기한 좀 쇼핑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틱톡이 2021년 이후에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삭제된 영상이 8,15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삭제 이유별로 살펴보면 미성년자 안전 위반이 42.3%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앱 밑에
플러스 와이즈 앱이 이제 2020년 1월 이제 틱톡의 국내 회원 연령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실 틱톡의 10대 유저 비율이 42.7%중 이제 전체 연령 중에 가장 높아요. 가장 높네요. 네, 좀 압도적으로 10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특히 지난 1월 이탈리아에서는 10살 소녀가 틱톡에서 유행하는 비전 챌린지에 참여하다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역시 있었거든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짝꿍들을 못 나오는 모습을 있지만 사실 보다 보면 뭐 일상으로 재미는 있는데 좀 기분이 묘하게 나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많고 필요 없고 정제되지 않은 정보들이 쏟아지듯이 들어오는 감각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누군가 막 정말 높은 곳을 떨어진다거나 혹은 뭐 과도하게 어떤 술담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 관심사인 알고리즘과 상관없이 제 쇼츠나 이런 뜨는 거죠. 네, 쇼핑에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SNS에서 이런 좀 콘텐츠들이 아동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고민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제 인스타그램은 만 14세 이상의 사용자만 계정을 선정할 수 있고, 그리고 유튜브는 만 18세 미만의 사용자 연령이 다 다르네요. 네, 연령 제한은 이제 영상을 시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서 콘텐츠 역시 이제 사용자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좀 폭력 혹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담은 동영상을 삭제하고 이제 부모와 자녀의 계정을 연결해서 부모가 이제 자녀의 이용 사용을 파악할 수 있는 세이프티 페어링 기능을 강화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좀 고민이 되는 것은 이런 식의 연령을 기준으로 플랫폼 접근 권한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이 온라인 공간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인지는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기준 중 하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이라는 대목이 있는데요. 근데 이런 대목에서 사실 청소년이 왜 건전하기만 해야 하는지, 건전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시민의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기준들이 왜 청소년에게만 법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의나 질문을 사실 사회에 부재하거든요. 근데 어떤 기준에 대한 사실 구체적인 질문이나 문제 제기가 있을 때 기준은 연령이라는 기준으로 무자르듯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콘텐츠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내지 방법들, 리터러시들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부가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그 스스로 거르기보다는 업체 쪽에서 이거를 부모가 아이를 잘 관리를 하시던지 아니면 스스로 이거를 잘 관리를 해라 이런 의미로 저는 좀 느껴지기도 해서 과연 업체가 또 여기서 어떤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할까 이 부분 고민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재성 편집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일상을 지닌 콘텐츠를 옛날보다 굉장히 쉽고 빠르고 그리고 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 이런 쇼핑 동영상의 큰 문제이긴 한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위험한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10대들이 성생활과 성인범죄 의혹 등을 쇼폰의 콘텐츠로 만들어서 플랫폼에 규제를 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알고리즘을 방패 삼아서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섭식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영상, 그러니까 극단적인 다이어트 방법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이제 고정을 통해서 굉장히 왜곡된 신체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을 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섭식장애를 유발하는 영상 같은 것들이 다이어트 영상을 추천해 왔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한번 업로드되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삭제할 수 없고 재생산, 편집되거나 재확산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적절한 무리 없이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생산자의 역할을 먼저 좀 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의 관점에서 쇼핑 영상을 만들었을 때 영상들이 더 연관성이 없고 맥락이나 개연성이 있는 영상이다. 그래서 이전 영상을 기억하지 못해도 다른 영상을 보는 것이 아무런 지장이 없어서 이렇게 쇼핑 영상을 기억하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뜨는데도 내 마음에 드는 게 나올 때까지 내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뜰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손가락으로 이걸 새로 고침하거나 밀어 올리는 행위가 굉장히 도박의 스로우 머신의 원리와 같다라고 그리고 소셜 미디어만에서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독의 원리와도 가깝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냥 하염없이 밀어 올리다가 재밌는 게 나오면 그때서야 멈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잭팟을 노리면서 슬로모션을 돌리는 것과 같다.